쿠바 얘기를 더 많이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고요. 쿠바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전해드릴 때 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6년 선배십니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에 들어가니까 1학년은 미생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미생물이에요. 4학년은 하늘이에요. 미생물과 하늘 차이는 이건 정말 천지 차이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6년 선배세요. 그러니 저한테는 지금 이렇게 우러러 뵐 수도 없는 그런 어르신인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또 철저하시고 성품이 온화하신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뵈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게다가 제가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쿠바 선교를 두고 함께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 걸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 덕분에 이렇게 산채로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대요. 공중 목욕탕에 가셨는데 때를 밀 힘이 없어서 세신을 부탁하고 엎드리셨답니다. 그런데 그 몸을 닦아주시던 분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분이 어떻게 알지?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요. 돌아온 답이 때가 많아서요. 그 때 말고 지금 다른 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 네.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결심하는 때입니다. 이 시간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많은 걸 준비해 나갔고요. 뭘 어떻게 요리를 할지 무슨 말씀을 꺼내야 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름이 김기헌입니다. 터 기자에 법헌자를 쓰는데 제가 군목 생활하던 13년 중에 한 부대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주 무서운 이름을 가지셨군요. 그래요. 그래서 왜 무섭습니까? 그랬더니 기무부대 할 때 기자에다가 헌병부대 할 때 헌자가 같이 붙어 있으니 기무 헌병이 같이 있어서 무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시던 분이요. 에이 기도할 때 기자에 헌금할 때 헌자로구만 영락없는 목사 이름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 헌신하실 때 이거 복합해서 이름이 있었는데 기헌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덕분에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지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헌이라는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H가 묵음이에요. 스페인어는. 그래서 H 이름이 발음이 안 돼요. 호스피탈이 오스피탈이고 호텔이 오텔이에요. 이상하죠? 그래서 기헌이라고 하니까 헌을 발음을 못하고 이상하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입니다 그랬는데 제 어머니께서 태몽으로 밑강, 여러분 밑강 아세요? 귤 같은 거죠. 커다란 밑강 2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에 단예이라고 써 있었대요. 단예이 뭘까? 어머님이 생각하시다가 이게 다니엘이구나. 아들이 나올 거구나. 다니엘 같은 아들이 나올 거구나. 이걸 깨달으셨대요.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 돼서야 알려주셨어요. 이런 꿈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구나.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쓸 일이 없었어요. 미국에 가서 제가 유학 생활하고 이민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쓸 일이 없었다가 쿠바에 갔더니
드디어 이제 발음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지나가면 다니엘이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도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꼬리아노라고 불러요. 꼬리아노 그래요. 외국 사람은 저 혼자기 때문에 그 12만 명 사는 도시에 저 혼자기 때문에 굉장히 티가 나는 모양입니다. 어딜 가도 제 이름을 불러대는데 쳐다보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600명을 수지침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굴은 못 보고 그냥 손바닥만 보고 찔렀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이 저를 알고 막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자꾸 막히네요. 이게 왜 이래? 쿠바에 들어가기 1년 전에 답사를 갔습니다. 쿠바가 어떤 땅인가 가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나오는데요. 그냥 보기에 괜찮아 보여요. 여기에 선교사가 필요한가?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하나님, 여기 정말 필요합니까? 뭘 말씀해 주셔야, 보여주셔야 제가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리고 바깥 창문을 봤더니 창문에 구름이요. 예수님 얼굴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봤던 눈이 녹는 중에 예수님 얼굴로 표현되는 그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비슷한 얼굴이 떠 있는데요. 슬픈 얼굴이셨어요. 그래서 제게 탁 느껴지는 게, 저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쿠바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너 같은 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멘 그러고 가기로 했어요. 사진기를 막 꺼내가지고 카메라 핸드폰 꺼내서 찍고 싶었는데 이미 다 이렇게 사라져서 찍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경험들이 참 많은데요. 한 번은 봄 동산이에요. 초록색 빛으로 쫙 깔려있는 동산이에요. 거기에 이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다 있나?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자는 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제 어깨 위에 손이 하나 탁 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키가 크신 분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얼굴은 안 보여요. 빛이 나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크신 분이 서 계신데 예수님이라고 느껴진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질문을 해요. 셀라가 뭐예요? 셀라가 뭐죠?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시편에, 그렇죠? 시편에 셀라라고 하는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셀라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명확한 뜻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이거 뜻을 제대로 모르나?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게 제 속에 들어있었나 봐요. 아니 그분 앞에서 셀라가 뭐예요? 라고 물을 일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꿈에서 질문한 것도 우스운데 꿈에서 답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란다.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서 깼어요. 제 마음속에는 지금도 셀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이구나. 할렐루야는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구약 교수님은 셀라가 우리 얼쑤, 타령 같은 거 할 때 왜 얼쑤 그러고 박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게 쓸 수도 있겠다. 셀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말로도 쓸 수 있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특별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군목으로 13년을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년을 특전사에 있었어요. 어쩌다 특전사를 갔는지 거기 간 거는 사실은 교회 지으라고 가게 됐는데 목사도 예외 없이 공수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공수교육에 들어갔는데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센지 정말 힘든 그 과정을 겪어냈는데요. 13번 낙하산을 탔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이, 그 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평지 구보도 힘든데 산을 뛰어 올라가면서 구보를 해요. 근데 그때 구호가 어떻게 바뀌냐면 악으로 깡으로 이러면서 뛰는 거예요. 제가 어느새 그런 게 박혔나 봐요. 쿠바에 갔더니요, 이래서 보내셨구나, 이래서 그 훈련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쿠바에서 안 되면 되게 하라, 악으로 깡으로 없었으면 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오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 잘 준비시키셔서 보내셨는데요. 제가 13년 전에 들어가서 느낌이 제 중학교 때 생활 수준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물론 자동차도 있어요. 그리고 마차가 다녀요. 마차 위에 핸드폰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짬뽕이 돼갖고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 생활 수준이 제 중학교 때 수준인가 보다, 1970년대 수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발전할 거야, 대한민국처럼 발전할 거야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13년을 살고 보니 추락하는 나라더라고요. 발전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검색하고, 저는 전화를 다 도청당하고요, 인터넷도 다 들여다본대요. 그 미행도 붙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조사하는 거는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생활 수준이며 모든 게 다 추락하는 거예요. 전기가요, 지금 하루에 18시간, 20시간이 전기가 없어요. 아니 거꾸로 4시간, 6시간이 정전이 돼도 불편한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정전을 겪으면서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매일매일 냉장고를 쓸 수가 없어요. 냉장고가 다 녹았어요. 그 냉장고가 다 찬장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냥 없나 보다 하고 살 텐데 사용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가 왜 없냐면요, 화력발전소들이 1959년도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먼저 거를 다 인수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뭐 고치는 거야 했겠지요. 그런데 심각한 고장이 났을 때 그걸 곧 바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땜빵질만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고장이 났는데 이제 고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송전탑이 넘어가는 사고도 있더라고요. 태풍이 불어서 송전탑이 넘어갔다, 4시간 정전이 됐다. 기대를 하잖아요. 저 고치면 돼, 고치면 될 거야. 고친 것 같은데 전기가 정전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더니 지금 이 꼴이 됐어요. 이틀, 3일, 5일까지 정전이 되더라고요. 연속으로 그렇게 되니까요,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강아지판, 개판이라고요. 정말 너무 심해요. 밤중에 개들이 그래서 많이 짖나 봐요. 요즘에 이상하게 밤에 쉬지도 않고 개들이 짖어요. 아마 자기들 세상이 됐다고 좋아서 짖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한 다음에 쿠바를, 어이구야 참, 뭐 칠 것도 없어요. 그냥 어흥만 하면 주저앉을 거예요. 그런데 참 대단들 합니다. 그 공산당 나라거든요. 그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빨리 놓고 자기들 생명이나 좀 보존하지 하는 생각이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어디다 신고하지 마세요. 지금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속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전기가 없으니까 일찍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인터넷도 없고 할 게 없습니다. 기껏 충전해 놓은 거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줄을 쭉 서 있다가 결국에는 누군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번호표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번호 순서대로 기름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5,000번이더라고요. 아마 연말이 돼도 못 받을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아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잡아간 거 아시죠? 그 베네수엘라에다가 쿠바는 기름이 나요. 원유가 나요. 근데 정유 시설이 없어요. 정제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유를 뽑아서 갖다 주고, 그리고 거기서 휘발유, 경유, 항공유 이런 것들 받아와서 쓰는 나라였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딱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항공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예약해놨던 비행기를 땡겨서 급히 나왔어요. 그러지 않고도 이제 비행기가 안 뜬다니까, 못 뜬다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빨리 나왔잖아요. 어쩌면 못 나올 뻔도 했어요. 또 먹거리가 없어가지고요. 파파야 아시나요? 과일이죠. 그 파파야는 노랗게 된 다음에 먹는 건데 초록색일 때 그걸 자르면 무 같아요. 그래서 그걸 파란 초록색일 때 잘라서 깍두기로 해 먹고요. 또 상추, 근대 이런 걸로 김치 해 먹고요. 우리 배추가 없어요. 길다란 배추가 없고 동그란 양배추는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로도 요리를 해 먹기도 하죠. 고구마 줄기를 가지고 무침을 해 먹었더니 이 쿠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거 토끼밥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물을 먹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랑 너무 차원이 달라요. 식문화가요. 그래서 또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처방을 받았는데 약이 없어요. 약국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저 꼬리아노가 바늘로 사람을 찔른데 수지침이에요. 600명을 제가 치료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약이 없으니까 대신 좀 어떻게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참 놀랍지요. 이 기회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찌르기만 하면 나요. 반밖에 안 찔렀는데 벌써 낫대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무서워서 아파서 도망가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아니래요. 반밖에 안 낫다 그랬더니 끝까지 놀아더라고요. 천식 환자가 침 맞고 낫는 거 보셨어요? 그것도 한 번? 한 30개를 놨는데요. 저는 생각에 천식 환자라 그래서 아이고 이분은 오래도록 여러 번 찔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맞고 이분이 10분 지났는데요. 어지러워요, 메스꺼워요, 이렇게 이상한 증상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지침 배울 때 수지침은 부작용이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찔렀거든요. 근데 이분이 뭘 잘못 맞았는지 아프다는 거죠. 막 어지럽다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제가 이 사람 쓰러지면 깨우는 침은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전에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해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됩니까? 막 그러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뜨끔해가지고 이분이 왜 웃고 있나?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편안해졌대요. 그리고 천식이 나았어요. 그냥 그 한 번을.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세 분이 나았어요. 두 번째 케이스에 그 두 번째 케이스 제가 침 놓고 10분 지났는데 이분도 어지러워요, 메스꺼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분만 기다리세요 라고 했어요. 4분 후에 싹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침이 한 겁니까? 수지침이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수지침 제가 놓고 있지만 저는 신뢰가 안 돼요.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발목에 이상이 생겨서 벽을 짚고 다니던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병원에서 6개월에서 12개월을 그냥 쉬시라고 그렇게 처방을 했어요. 약도 없고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위가 저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집을 가서 제가 침을 놓고 생전 처음 뜸을 떴어요. 그 발목에다가요. 탔어요. 뜸이 빨리 안 치우면 타잖아요. 아시지요? 그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사실은 제가 딱 뜨끔하다라고 느껴질 때 말하세요. 제가 뛸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뜨거운 걸 오래 참으면 빨리 낫는 줄 알고 막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탔지요. 화상을 입었지요. 근데 그분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 사위가 깜짝 놀래가지고 쿠바에는 이런 게 없는데 한국에는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없다. 아까 보지 않았냐. 제가 책을 막 뒤졌는데 그런 증상에 놓는 뜸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알아서 했어요. 기도하면서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뻥 쪄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뻥 쪄갖고 있다가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바는 5명 중에 1명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경찰에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대요.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 경찰은 그런 걸 다 수합해서 누군가를 이제 그 행동 거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생긴 것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신고하지 않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하여튼 그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탔는데 미안하다고 막 그랬더니 타도 좋으니까 다음에 아프면 또 한 번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또 줄거리를 잊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러네요. 이제서 여기 들어가네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습니까? 이 3번째 반복하니까 어느 때 제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못 보셨어요?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도 충분히 상상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를 통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이야, 그 참 어렵지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막 빛이 나는 이런 여러분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모습만 봐도 압니다. 그의 삶에서 귀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잘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목회자들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혼자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에 100만 원, 이게 어차피 없는 건데 1억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 돈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세요. 말씀하지 마시고요. 1억 원 어디다 쓰실래요? 자, 여러분의 수준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지금 하신 생각이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매사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1억 원 생겼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매사 매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아유, 제가 이거 사진 못 보여드리고 끝날 것 같아요. 사진 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쿠바 파라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에스파뇰, 스페인어입니다. 쿠바를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벤데시도스 파라 벤데시르는 굉장히 고급 스페인어입니다. 이건 뜻이 우리가 복받음은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 말을 하면 스페인 사람들도 넘어질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줄여서 하면 벤디시오네스라고 하는, 여러분 옆에 분하고 벤디시오네스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벤디시오네스, 예, 축복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God bless you 라는 말입니다. 벤디시오네스. 이것만 기억하셔도 스페인어권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까지는 어렵겠죠. 인사만 그렇게 하셔도 기절할 겁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 식구들입니다. 딸 둘이 있어서 저더러 딸기 아빠라고 그래서 왜 딸기요? 그랬더니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라고, 그래서 딸기 아빠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네 둘이가 재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위들이 생겼고요. 저는 딸들이 결혼하면 이게 기분이 어떨까 싶었는데 아들 둘 생긴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든든하고 좋습니다. 지난 1월 달에 큰 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녀석 때문에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야 된다던데 어쨌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쿠바는 동에서 서가 1200km입니다. 저걸 셋으로 나눠서 옆으로 붙이면 대한민국 넓이처럼 됩니다.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크대요. 근데 인구는 1000만 명이 살아요. 와, 딱 넓지요? 예, 저런 데 오셔서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공산당 나라라서 좀 다르지. 자, 1921년에 쿠바로 이주했던 한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을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는데요. 저 중에 까르데나스라고 하는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저기 마나띠라고 하는 빨간색 표시가 있으시죠? 보이시죠? 그게 이제 다음 사진입니다. 마나띠로 1921년에 284명의 한인들이 들어갔고요. 그때는 항구가 굉장히 화려하고 좋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기둥들이 남아 있어요. 멕시코에서 애니깽이라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애니깽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저게 굉장히 가시가 강하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게. 저걸 가공해 가지고 당시에 선박에서 사용하는 밧줄을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농장이었습니다. 근데 저거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쿠바에 가면 사탕수수 농장이 있대더라. 거기 가자.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하신 거예요.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세계적으로 설탕값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 숙달된 그 애니깽 농장으로 들어가서 일했대요. 그런데 그 박봉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사람 키가 넘어가는 저 선인장 같은 겁니다. 저게 아주 힘든 노동 일이고요. 저 박봉에 그걸 조금씩을 나눠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또 보냈다는 거예요. 애국심들이 대단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아까 그 항구가 지금 작은 고깃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요, 이거는 한인 이주 기념탑이 세워졌는데 80년이 지난 후에야 세워졌답니다. 그런데 저게 캐나다에 있는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좀 초라해요. 재작년에 수교가 됐고, 쿠바와 수교가 됐고, 작년에 대사관이 생겼어요. 대사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저기 마나띠에 기념탑 하나 좀 멋있게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뭔가 하시겠죠? 그 다음에요,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3.1 운동을 기념해서 매년 기념 대회를 가졌대요. 그분들 정말 대단해요. 쿠바에 가서 그렇게 멀리 가 있는 분들이, 애국심들이 대단했더라고요. 그 다음이요, 한글 교육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세우시고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은 저 흔적이 없어졌어요. 아마도 제가 이 한국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까르데나스에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2층에 제가 살고 있고요. 1층이 학교예요. 그 진료실로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선교센터 주변에 2021년에 되어서야 아스팔트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만 한번 오면 저렇게 물이 첨벙첨벙 해가지고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옆으로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온통 그냥 막 그 물이 튀겨갖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큰 길에도 웅덩이가 많아서 사람들이 신발 신은 채로 지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동네였는데요. 아스팔트가 생겨서 참 좋았어요. 온 동네가 나와서 환호성을 질렀는데 지금 한 6년 지나서는 5년 지나서는 다시 먼지가 쌓이고 흙이 쌓이고 마차가 있으니까 말똥이 또 대단합니다. 그걸 말똥을 엉덩이 밑에 이렇게 푸대를 해서 붙여서 잘 모아두긴 하는데 마부들이 아무 데서나 그걸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길바닥이 그냥 말똥 천지가 돼가지고 그게 또 말라서 굳으면 자전거만 지나가도 훌훌 날라서 제가 들어와서 혹시 말똥 냄새 안 나십니까? 제가 말똥 먼지를 하도 먹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건강한가 봅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 이제 한국어 교실 사진이고요. 전기가 있을 때는 좋지만 없을 때는 그 태양광으로 충전한 가로등 2개를 마침 길에서 팔아서 그걸 사다가 굉장히 비싸게 팔더라고요. 사다가 하나는 길을 정말로 선교센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밖에다 붙였고 하나는 실내에서 사용합니다. 저렇게 수업 시간에 사용하죠. 그 다음에요. 교실입니다. 에어컨이 있고 화이트보드가 있고 등이 밝으니까 학생들이 왔다가는 안 갈라 그래요. 근데 17명밖에 앉을 수가 없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84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거 교실 바꾸느라고 정신없고 학생들이 안 나갈 수가 없죠. 참 불쌍합니다. 그 다음이요. 요거는 토픽이라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해주는데 외국인은 가르치지도 못한다고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1년 반을 가르치고 모를 때 가르치고 제 제자들에게 이제 교사 자리를 줬는데 이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은 제가 아니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그냥 뭐라고 그러죠? 퇴출 아닌데? 출국 아닌데? 뭐죠?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추방을 각오하고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거 아까 같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요. 여기 1박 2일에서 와서 촬영을 해갔어요. 2018년에. 여러분 아시는 얼굴들이 있으세요? 네, 앞에 4명이 좀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한국어 교실 수업하는 장면을 찍어갔는데 제가 한 30초 인터뷰하는 게 나와요. 그런 덕분에 옛날에 소식이 끊어졌던 후배들, 친구들, 또 군대 교회 교인들 저걸 보고 저거 김기현 아니야? 이러면서 PD한테 연락해갖고 참 감사하게도 지금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한국어로 자기 꿈을 발표하는 내 꿈 대회가 있어요. 이게 쿠바에 없다가 미국에 있는 그 재단이 쿠바에까지 들어와서 3년 전부터 저걸 하고 있는데요. 제 학생들입니다. 8번이 1등을 했어요. 저는 원고를 조금 수정해주고 발음 교정해줬는데 1등을 하더라고요. 그런 뒤로도 지금 계속 1등, 2등, 3등 막 나와요. 제가 갑자기 무슨 쪽집게 강사처럼 돼버렸는데요. 저 친구 8번은 저 아바나 의대를 합격했어요. 대학에를 들어가면 군생활이 2년에서 1년으로 줍니다. 그래서 군생활 1년 하고 지금 학생이 되어 있는데 저 학생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에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근데 저 학생이 한인 후손이면 가능한 길이 더 많은데 쿠바 사람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길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뭔가 지금 얘기가 막 떠올랐는데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합창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 찬양단처럼 합창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걸 들어봤더니 음치예요. 음치가 많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안 올라가고 그냥 불러대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피리를 하나씩 다 사주고 여기서 사갖고 가야 돼요. 하나씩 다 안겨주고 한국어 교육 수업이 끝나고 10분 동안 이제 피리를 가르쳤는데요. 동요를 가르쳤죠. 동요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제 그게 음감을 늘리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어쨌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한 번은 광복절 행사에 저희 학교가 초청을 받아서 피리 연주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가르쳐 놓은 게 동요밖에 없으니까 동요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웃고 막 배꼽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아리랑을 해야 되겠다. 애국가를 좀 연주해야 되겠다. 이제 아리랑 가르치는 중에 있고요. 언젠가 연주가 되면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어쩌다 의료사역입니다. 제가 제 몸에 감기라도 걸리고 그러면 병원 가는 게 너무 어렵고 뭐 형편없으니까 제가 혼자 고쳐볼 양으로 수지침을 잠깐 배웠어요. 어디다가 찌르는지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에 어디를 찔러야 되는지는 책 봐야 알아요. 그런 수준인데 저는 사실은 저 사람들 찔러줄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저를 위해서 했는데 가서 어린아이를 찔렀다가 걔가 낫는 바람에 막 명의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바늘 갖고 찌르는 사람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600명을 치료했어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막 줄을 서서, 돌팔이 의사인데 제가 돌팔이라고 꾸란데로라고 하는 게 이제 돌팔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꾸란데로야 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막 나으니까 그런가 봐요.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감사한 일이 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고충을 알겠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야, 참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네, 구제사역으로 평준화된 가난한 나라입니다. 온 국민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인 후손들 중에서 독신 고령이신 분들은 정말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 리스트가 쌀, 콩, 비누, 소금 이게 다 배급하는 거예요. 근데 배급이 적어요, 양이. 그래서 저걸 다시 또 사서 구해서 전달해 드리고 또 일부 생활비를 좀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배급량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죠. 제가 13년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한 달에 한 번 그 배급을 받는데 가족 수대로 표가 다 있어요. 수첩을 갖고 가서 표시하면서 이제 받는데, 그걸 받아오면 하루 3끼를 먹으면요 한 달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 2끼를 먹으면 한 달을 견뎌요. 그러니까 하루 2끼 먹는 양을 배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년 전에 경제부 장관이 TV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배급량을 반으로 줄입니다. 그럼 반으로 줄였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지금 하루 한 끼를 먹어요. 근데 이거 줄이기 전에 달걀 배급량이 얼마였냐 하면 1인당 한 달에 5알이 나와요. 달걀이요. 이거 뭐 앉은 자리에서도 다 먹을 것 같은데 5알 나와요. 근데 이걸 반으로 줄이면 2.5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최소한 2알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안 나와요. 2년 전부터 달걀 배급이 없어요. 예, 아마 다 호텔로 가는 것 같아요. 그 관광객들에게는 뭘 먹여야 되니까 그쪽으로 보내셔서 그렇게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신의 한 수라고 했는데, 제가 이 텃밭을 가지고 있어요. 10m, 폭이 10m, 길이가 140m예요. 굉장히 크죠? 근데 그걸 얻어서 저렇게 자연농법 실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가르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은 학교를 커다랗게 좀 지어야 되겠다. 100명 들어가는 교실 하나 만들자는 생각을 갖고 저 텃밭을 구하게 됐는데요. 제 머리 뒤로 보이는 저 땅이 옆으로 그리고 밑으로 또 옆으로 변화된 겁니다.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가 저렇게 변화가 됐어요. 예뻐졌나요? 네, 저 땅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7그루의 망고가 있습니다. 망고 나무가 한 해에 1,500개 정도를 내더라고요. 한 500개 정도는 지가 혼자 떨어지고 새가 먹고 짐승이 먹고 그래서 떨어진 거는 깨져서 못 먹잖아요. 그 기증할 수가 없잖아요. 저하고 제 주변 사람들이 나눠 먹고 한 1,000개 정도는 2개의 양로원 그리고 고아원에 기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거 내가 팔아먹을 수 없다. 다 기증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망고는 6, 7, 8월에 많이 나옵니다. 6, 7, 8월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혹시 오시면 망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발로 차고 다니시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상추가 나오고 무가 나왔어요. 저 나라는 뜨거운 나라라서 무가 다 녹아요. 녹는다고 알았는데 코로나 시작된 그 해에 무가 저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처음 심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무를 먹게 되다니 너무 좋다 그랬는데요. 그 해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토양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또 이것도 돌팔이라 그런지 잘 못하겠어요. 한국에서 많은 씨를 갖고 가는데 싹이 안 나와요. 깻잎 좀 먹고 싶은데 깻잎이 안 나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시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바나나를 여러분 나무에서 익은 거 드셔보시지 못하셨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다 수입해서 초록색인 거 수입해서 익은 다음에 먹잖아요. 근데 나무에서 노랗게 익은 걸 따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일 따야 되겠다 했던 게 저 한 무대기가요, 오늘 밤에 없어져요. 그것도 도난 당하는 거예요. 정말 속상해요. 이건 뭐 가슴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30그루 정도 있는데 연중 그냥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때가 잘 맞아야 되지만요. 고구마에서 싹이 나오면 우리 다 잘라서 이제 고구마만 먹잖아요. 근데 그 싹이 나와서 줄기가 나오면 그것만 심으면 고구마가 됩니다.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줄기를 잘라서 열심히 이제 전파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좀 심어서 먹으라고. 먹을 게 없는데 이것도 안 먹냐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머니가 싸주신 참외를 비행기에서 다 먹고요, 남아있던 씨를 갖다 심어봤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싹이 나오고 저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향기도 좋고, 세상에 이 한국 참외, 단 참외를 쿠바에 전하게 됐구나. 그리고 기뻐서 사진까지 다 찍고 그 다음에 한 입을 먹어봤어요. 오이 먹는 게 더 낫더라고요. 아니, 단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한국 땅이 얼마나 복받은 땅인지. 여기서는 저게 너무너무 달잖아요. 너무너무 단 참외를 어머니가 싸주셨어요. 근데 저기서 나온 참외는 단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시는 안 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옥수수는 구멍 뚫고 그냥 심기만 하면 쭉쭉 나옵니다. 저걸 또 말려서 닭 모이로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닭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계란을 주니까, 전 또 계란이 필요하니까. 저는 배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서 제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필요했는데 어느 날 12마리를 다 훔쳐갔어요. 닭 12마리를.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는 안 키운다고 제가 5년 전에 생각을 했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다시 키워요. 한번 다시 작년 10월 달에 다시 키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달걀을 좀 먹고 싶어서 8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제가 저 닭장에 들어가면 막 뛰어와요. 안아달라고. 아니, 강아지도 아니고 어떻게 닭이 그런 닭이 다 있나요? 걔를 안고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고 이뻐해 주는데, 다른 7마리는 다 멀뚱히 쳐다봐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제가 이 텃밭을 관리하라고 도움을 청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한테 그걸 맡기고 왔는데, 제가 떠난 다음에 고양인지 뭔지 하여튼 들어가 갖고 저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을 공격을 한 거예요. 암탉은 다 알을 품고 있을 때 용감해진대요. 막 싸운 거예요. 머리가 다 뜯어지고요, 이 목이 막 형편없이 됐대요. 그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딸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이 됐어요. 막 피가 철철 나고 그냥 근데 살았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오래 하면 이제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이요, 이거는 끔찍한 장면인데요. 힘드신 분들은 눈 감고 계세요. 제가 이게 꿈틀꿈틀거리는 벌레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뱀을 잡았어요. 텃밭에서 자꾸 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전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정글 또 하나 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제가 뱀을 쳐서 저렇게 하여튼 칼질도 잘하게 됐어요. 목만 딱 따는 거 보세요. 한 친구가 뱀 가죽을 가지고 오면 돈이 된다 그래갖고 또 배를 갈랐어요. 특전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여튼 배를 갈라서 껍데기를 벗기고 보니까 저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얀 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15개의 알이에요. 아직 그 껍데기가 생기지 않은
알이 될랑말랑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꺼내서 닭들한테 던져줬더니 남의 입에 있는 것까지 뺏어 먹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뱀을 잡을 때마다 토막을 쳐서, 끔찍하죠. 이런 목사가 다 있어요. 토막을 쳐서 닭 모이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닭들은 다 보신용이 된 거예요. 뱀을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예약을 해놨어요. 쟤는 내 거, 쟤는 내 거. 근데 어느 날 다 도난을 당한 겁니다. 참 아까운 걸 제가 뺏겼지요. 네, 저거는 구멍이 숭숭 난 바위에 아침 10시가 되면요, 일광욕 하겠다고 뱀들이 머리를 쑥 내밀어요. 저는 저 안에 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10시가 되면 저렇게 머리를 내미는데 제가 뒤로 살살 가서 싹 치는 거예요. 특전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머리만 그래서 딱 따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인 후손들을 제가 순회하면서 방문하는데 설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외국 사람이 종교 비자가 없는데 설교를 하면 전도하면 안 돼서 인사말을 길게 해요. 그러다 끝에 가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하고 빨리 도망가요. 누가 또 쫓아올까봐 빨리 도망가는 방식으로 저렇게 순회 방문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작년 성탄절에 14개 교회가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그 목회자들이 남아있는 게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목사들 중에도 떠난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근데 여전히 붙어 있는 게 하여튼 뭔가 사명이 있어서 붙어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선물을 사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진에 분홍색 저 덩어리가 햄이에요. 제가 저걸 사려고 2년 전부터 벼르는데요. 2kg 정도 되는 거,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찾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2년을 결국엔 넘어가고 작년 12월 달에 초에 제가 아바나에 갈 일이 있었어요. 자동차를 빌려서 아바나에 가서 이때 안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가게를 막 들려가지고 저걸 샀는데요. 세상에 6kg나 되는 커다란 햄덩어리인 거예요. 저거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6kg짜리 14개를 사가지고 와서 다 전달해드렸어요. 값이 39불 40불이에요. 한 달 봉급이 10불 15불인 분들이 도무지 사 먹을 수 없는 음식이지요. 저걸 받아 드시고는 입이 막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저도 기뻤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런 기쁜 일도 있었는데요. 공기총 사격 대회를 했어요. 첫 번째 사진에 있는 분이 쿠바 육군 저격수 교관 출신이에요. 당뇨병 때문에 두 다리를 다 절단하게 됐고 이제 저렇게 휠체어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니시게 됐는데, 저분 아들이 한국어 학생이에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 사격 대회 한번 해요 그러더라고요. 지가 공기총 꽤 연습을 했나 봐요. 사격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와서 그런 청을 한 거예요. 제가 딱 속을 알죠. 너무 좋다 그러고 한번 하자 그랬더니 제 집에 활이 있는 걸 알아요. 활과 화살. 저는 도둑 때문에, 도둑이 문을 막 부수고 있으면 창문 열고 거기다 좀 화살을 좀 쏠라고 한 달 마련해 놨는데요. 그게 있는 걸 알아서 그것도 같이 하재요. 그래서 이제 사격 대회를 했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1등 했어요. 저 저격수 교관이 얼마나 공기총을 잘 쏘시겠어요. 근데 저분하고 제가 동점, 활 쏘는 거에서 제가 100점을 더 내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다시는 사격대회 하자 소리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수돗물을 끓이면 저런 가루가 나와요. 그냥 마시면 몰라요. 깨끗해요. 그런데 끓이면 저런 가루가 나와서 제가 모르고 3개월, 쿠바에 들어간 지 3개월, 그분들이 먹는, 쿠바 사람들이 먹는 그대로 저도 먹었거든요. 3개월 만에 신장 결석이 생겼어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참 애를 먹었는데요. 소변과 함께 죄송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7mm짜리 덩어리가. 와, 큰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저는 수술 안 하고 끝났는데, 그 뒤로도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끓여서 마시고 밥하고 국회 먹습니다. 종이 필터예요. 커피 종이 필터로 한번 걸르면 끓인 물에서 저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브리타 정수기에다가 넣어서 수치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서 그걸 막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건물의 실태인데 5년 전, 6년 전쯤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자기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져 가도 보수하고 뭐 수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와서 해 그러는 거예요. 너네 집이니까. 그래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기둥에 속에 철골이 보이는데도 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년 집이 무너져서 여러 사람들이 죽습니다. 집 위에도 살고, 저런 집 위에 사람이 살고요, 저런 집 아래에도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사고들이 나죠. 그 옆에 사진은 2층 베란다에서 나오면 받침이 없어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난간만 남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받침이 없어요. 받침대가 없어요. 그렇게 다 무너진 채로들 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밑에는 아파트 위층에서 제가 찍은 건데,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할 정도로 상황이 이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관광을 오시면 관광객들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뒷골목을 몰라요. 그냥 앞길만 다니는 거예요.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칠해놓은 그런 도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동네를 몰라요. 참 어렵게들 삽니다. 그 다음에요, 정육점에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돼지를 잡으면 저렇게 목을 걸어놓고 오늘 파는 살은 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을 주는데, 제 옆집이 정육점이에요. 한 3년 동안은 고기도 못 팔더라고요. 고기가 없나 봐요. 돼지를 안 파나 봐요, 이분한테. 하여튼 간에 고기도 없이 살았던 때도 있고요. 저 집 덕분에 새벽마다 돼지 멱다는 소리를, 그야말로 돼지 멱다는 소리를, 돼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 다음 사진은 생선인데요. 생선을 파는 가게가 없어요. 섬나라인데 해산물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낚시해서 잡은 거를 손에 들고 다니거나 자전거에 달고 다니면서 팔아요. 근데 눈을 보면 안 되는데 저는 봐도 모르겠어서, 어떤 게 상한 건지 모르겠어서 안 먹고 살아요. 그 다음이요, 야채 장수. 우리는 한국에는 슈퍼마켓들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막 그 제철도 아닌 것들이 막 잔뜩 있고 한데, 저 나라는 제철 아닌 건 먹을 수가 없고요, 제철인 야채들도 큰 마트에 없어요. 마트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가진 외국 사람들이나 가지, 관광객들이나 가지, 여기 주민들이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장수들한테서 사서 먹게 되죠. 그 다음에요, 제가 쿠바 가기 전에 선물용으로 배낭, 옷까지 이렇게 사갖고 박스로 보내고, 그게 한 달 가거든요. 한 달 후에 받았는데요, 우체국으로 와서 가져가래요. 배달해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서 열었더니 저런 게 나온 거예요. 쇳덩어리들이. 그리고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러고 봤더니 옷까지, 배낭 이런 게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무게를 맞추느라고 저런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체국에다가.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게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걸 우체국에서 열지 않고 니네 집에서 열었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체국에서 받았을 때 거기서 열어서 저런 게 나왔으면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누군가 저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걸 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열었다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대통령한테 신고하려다가 그냥 왔어요. 그 다음에요, 저 위에 두 분이 부부인데 미국 망명길에 돌아가셨어요. 작은 배를 하나를 구했는데요, 마을 사람들 30명이 돈을 모아서 배를 하나 구하고, 그리고 그걸 다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모두 다 상어밥이 됐어요. 그 밑에 사진에 조그만 아이는 저희 학생이고요, 그 옆에 빨간색 옷을 입은 분은 저 여자분의 어머니세요. 저한테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 아주 친해요.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여자분의 오빠가 또 칼질을 당했어요. 강도가 저렇게 막 사람을 머리를 치고 손가락 하나 없어지고 끔찍합니다.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딸은 죽었고 아들은 저렇게 됐고, 살아나서 다행히 살아났어요. 저렇게 막 팔꿈치 살도 떨어지고 막 저렇게 됐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렇게 한
동료들이래요.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저렇게 칼질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갔고요. 저분이 살아났는데 너무 불쌍해서 뭐 좀 좋은 거 드세요. 그리고 제가 돈을 이분하고 어머니한테 드리고 40가정 도와주는데 이분들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너무 끔찍해지고 있어요. 목걸이 하나 뺏으려고 사람을 죽이고요. 전기 자전거 하나 뺏으려고 사람을 죽이고요. 이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쿠바가 그렇게 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다음이요. 다음도 눌러주세요. 이거 옷걸이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갖고 들어간 건데 저거를 갈퀴라 그러죠. 낙엽 이렇게 끌어모으는 도구로 만들어서 사용해요. 너무 농사 기구도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저것도 훔쳐가더라고요. 그 다음이요. 예, 이게 이제 그 텃밭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곳인데 창고가 하나 있어요. 저거를 헐고 저 자리에다가 교실을 세울 생각입니다. 허가가 몇 년 전부터 지금 그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데 안 나와요. 이제서야 알았어요. 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안 해준 거래요. 학교, 교회는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니래요. 집 짓는다고 하고 거실을 큰 걸로 만들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드디어 제가 설계해서 다 넣었었거든요, 서류를. 근데 그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설계사를 불러서 한 번 만나고 두 번째 이분이 저 텃밭에 오기로 약속이 됐는데 제가 급히 튀어나오는 바람에 아직 못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이요.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오셔서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가 시급합니다. 트럼프 아저씨 덕분에 지금 일한 다음에 쿠바를 치겠다 그래가지고 쿠바 사람들은 오히려 제발 좀 쳐라, 제발 좀 우리를 좀 쳐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공산당은 안 그래요. 공산당은 우리나라를 감히 쳐들어오냐고. 그래서 지금 군대 비상을 걸어놨어요. 근데 군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공화기를 전투기 날아오면 뭐 써야 되는 그 대공화기를 소가 끌어요. 소가 그게 끌 겁니까 그게?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연결해 놓지 못하고 소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다다다다당 사격하면 이제 소가 끌고 가야 돼요. 소가 얼마 그거 동물 뭐죠? 학대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큰 총소리를 그렇게 하면서 그래요. 제 주변에 군대를 갔다 온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돼지 쳤대요. 닭 쳤대요. 그러니까 쿠바 군대가 소총이나 제대로 쏠려나 할 정도의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으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쿠바라고 하는 먼 나라에 선교사가 가서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 나라를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땅끝이 어딘지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바로 옆에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식구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명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 호흡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명을 이룰 기회인 줄을 믿으시고 열심으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유신교회는 이 일을 이미 잘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승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이 복된 한 달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큰 믿음 유신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홍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책임을 불러일으키실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